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꼰대 의사의 정신과 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두 시간 말씀드렸었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MBTI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MBTI가 제공하는 16가지 캐릭터 이런 제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사실 뭐 사람이 1000명 있다고 그러면 1000명의 성격이 있죠.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서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1000명이 되는 사람의 성격을 다 일일이 파악하고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또 활용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중간에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할까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어떤 성격의 유형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 유형을 통해서 사람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MBTI는 16가지 캐릭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6가지가 된 이유는 이제 4가지 유형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쭉 말씀드렸듯이 그 4가지 유형 지표가 있는데 이 4가지 유형 지표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16개의 유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6개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고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게 F랑 T라는 게 이제 감정형과 사고형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워낙 이제 MBTI가 유행하고 또 MBTI 밈 중에서 제일 핫하다고 그럴까 이런 거가 이제 감정형이냐 또 사고형이냐 해서 이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F랑 T로 구분을 해서 8개씩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8개를 이제 어떻게 세분하느냐 이렇게 볼 때요. 일단 P랑 J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P와 J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perceiving, J가 judging 해갖고 인식형, 판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고 조금 뜻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은 P다, J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 물론 아주 정확한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 P는 이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즉흥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J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그런가요? 아니면 맺고 지나간다고 그럴까요? 이런 거를 J 성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P와 J는 그렇게 다른 3가지 이 지표에 비해서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융의 이제 심리 유형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MBTI만 있는 유형 지표라서 요 위치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P는 이제 어린아이한테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 왜냐하면 즉흥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니까요. J는 이제 어른들이 돼서 어느 정도 사회 경험도 있고, 주변 눈치도 살펴야 되고, 또 자기의 일을 지속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매사가 좀 계획적이고, 맺고 지나가고, 또 이쪽이다 저쪽이다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이제 예를 들어서 ESFP가 이제 어릴 때 모습이라면 나이가 들면서 ESFJ가 된다든지 ESTP가 어릴 때 모습이면 나이가 들면서는 ESTJ가 된다든지 이런 성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물론 어린애 중에서도 ESFJ가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ESFP로 남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P는 어린애의 유형이고 J는 어른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앞당겨서 말씀드리는 결론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만한 어떤 뭐 성격을 갖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P랑 J를 같이 가지는 게 비교적 좋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뭐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16가지를 사실 1시간 안에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P와 J가 아주 칼로 이제
두부 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는 아니기는 해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와 J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를 묶어서 얘기하면 8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E는 외향이고 S는 감각이니까 이제 외향 감각, 그 다음에 IS는 내향 감각, 그 다음에 외향 직관, 그 다음에 내향 직관, 이렇게 해서 이제 16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요 위에 8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아래 8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처럼 이제 조금 들여다봐서 익숙해지면은 쉬운데요. 사실 처음 듣는 분한테는 16개를 한목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조금 사실은 자꾸 들으시고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사실은 2의 4승에 대해서 16개 조합이니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목에서 16개 제공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6개를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자니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내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방송 같은 데서 어떤 공통 분모가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런 뭐 역사상의 인물들이라든지 또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가상의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단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MBTI 또는 MBTI와 유사한 이런 심리검사를 제공하는 이런 뭐 회사들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까이 16가지 타입에 대한 캐릭터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마 보이시겠지만 여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나이팅게일, 뭐 잔다르크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이게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상의 인물은 또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계속 수시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MBTI를 개발을 해서 이제 유료로 판매하고 검사를 제공하는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국 지사가 한국 MBTI 연구소 뭐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 뭐 백과사전형이라든지 성인군자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일종의 키워드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당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에서는 잔다르크가 이제 ENFJ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잔다르크가 INFP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 MBTI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하나의 예나 보는 시각에 관련된 거지 100% 일치하는 이런 거는 없다. 그리고 그건 원론적으로도 없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감안을 하고 얘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6가지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ISFP다 이런 유형이 되면 내향적이고 감각적이면서 감정형이고 그다음에 즉흥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극단적인 예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A라는 사람은 내향이 100점이고 근데 이제 이 총점이 I랑 E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100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100이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 내향적이면서 감각적이고 감정형이고 그다음에 즉흥적이다, P다 이렇게 하면은 요 경우도 ISFP가 되죠. 근데 요 경우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5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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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점에서 ISFP인데 이 A랑 이 B가 과연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B라는 사람은 ISFP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외향과 내향, 그다음에 감각과 직관, 그다음에 감정과 사고, 그다음에 P와 J가 골고루 발달했다.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형태의 성격 유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이 A와 B가 보여주는 모습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MBTI 검사를 해서 또는 MBTI 이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ISFP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이제 많이 다를 수 있다. 요거를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예로 C라는 사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S 감각형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D라는 사람 경우는 두 개는 비슷한데 감각과 그다음에 감정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은 ISFP라도 그 모습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ISFP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그냥 대충 봐서 그냥 말하기 쉽게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 이 점수까지 반영한 그런 형태의 그 유형론은 아니다. 이런 거는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다 50으로 가면 이 경우는 어떤 유형이다. 예, 적어도 MBTI 검사에서는 어떤 유형이다 얘기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조금은 좀 뭐 그러니까 금방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E냐 I냐 이런 거를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정규 분포가 뭐냐 이런 거는 이제 아실 텐데 그렇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설사 요게 정답이라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분포를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의 분포를 한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 가장 많은 빈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양쪽으로는 점점 빈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극단적인 외향이 가장 적고 극단적인 내향과 함께 그다음에 외향과 내향성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숫자가 제일 많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정규 분포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쌍봉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향형의 어떤 가장 높은 빈도가 요 가운데 있다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포가 이렇게 분포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또 일종의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외향형도 중간에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경우를 보면 내향과 외향을 적절히 섞어 놓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 요 정규 분포의 경우는 내향과 외향이 섞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BTI에서 보이는 이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은지 짐작을 하시겠죠. 그 MBTI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는 내향과 외향이 이런 분포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E라는 타입이 있고 I라는 타입이 있고 물론 변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E랑 I는 별도의 유형이다. 별도의 카테고리다. 이게 이제 MBTI가 가정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MBTI 검사를 해본 사람들의 이 점수 분포를 보게 되면 이건 예를 들어서 50점 부분이 가장 빈도가 높고요. 외향으로 치우치는 경우, 내향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오히려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MBTI에서 가정하는 이 유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이게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16개의 타입 얘기할 때는 이 쌍봉 분포를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향 외향뿐만 아니라
감각과 직관, 그다음에 사고와 감정, 그다음에 J와 P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의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 오히려 이런 B나 C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훨씬 많게 된다. 요거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까스로 뭐 예를 들어서 뭐 T다, F다 하게 되면 나한테는 F나 T의 다른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MBTI 실제로 설문제를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yes라고 그러면 F를 나타내는 거고 no라고 그러면은 T를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T와 F는 서로 상호 배타적인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S와 N도 마찬가지고 E와 I도 마찬가지고 J와 P도 마찬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높으면은 F가 낮고 F가 높으면 T가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의 점수가 100점이 총합이 되니까요. 근데 과연 우리들의 성격이 이르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람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MBTI 원조가 융의 그 심리 유형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융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했던 가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T가 사고형의 경우는 많이 분화돼서 발전돼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의식해서 활동되고 그다음에 이 발전된 분화된 T는 F를 무의식적으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는 미분화되게 되죠. 그래서 T와 F가 다 발달된 경우는 사실은 융의 이론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성격을 보자면 물론 어떤 분들은 F가 극단적으로 발달하고 어떤 분들은 T가 극단적으로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사실은 F와 T가 같이 발달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뭐 인류 전체로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생존 도구로서 이제 성격이 발전한 측면이 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진화론 잠깐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활하고 잘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늘한 머리라는 게 일종의 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뜻한 가슴은 F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존해야 되고 사실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더 이제 T가 발달하게 되면 아주 냉정한 머리가 되겠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따뜻한 게 아니라 뜨끈뜨끈해지고 아주 열정에 넘치고 이럴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냐 하면은 아닐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 개인적인 어떤 견해 이런 게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MBTI에서 서로 대칭이 되는 유형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F가 오른손잡이고 T가 왼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을 계속 쓰면 왼손은 퇴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오른손이 발전하는 만큼 왼손의 기능도 발달한다 이런 얘기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리 근육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팔 근육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T가 엑셀이고 F가 브레이크다 이렇게 하면 엑셀이 굉장히 발달하면은 브레이크가 떨어지고 브레이크가 굉장히 발달하면 엑셀이 떨어지느냐 뭐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고급 차일수록 브레이크와 엑셀이 다 잘 작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유형들이 서로 대칭이냐 아니냐 서로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생각보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융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건데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MBTI 검사할 때 설문지에 대해서 자기가 답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의 문제라면 대체로 판단이 좀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문조사에 가져오는 그런 유형이 꼭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요게 이제 1차적인 얘기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와 T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옛날에 한 2000년도에 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세계와 관련돼서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굉장히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스탬퍼시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한 것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스탬퍼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스템이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뭐 단어긴 한데요. 이게 사이언스의 S,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의 T,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의 E, 매스매틱스의 M 해서 스템이라는 게 이제 자연대랑 공학, 그렇죠? 이공계에 관련된 능력이고, 그다음에 엠퍼시라는 게 이제 공감과 배려할 때 F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템이라는 건 T고 F라는 거 이제 엠퍼시는 F니까 T와 F를 같이 가지는 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어떤 자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상반된 유형을 다 같이 가지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슬라이드라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저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진짠가 싶었는데, 뭐, 물론 저게 어떤 뭐 조작된 인터넷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조작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제 회사들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모집 공고를 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왼쪽이랑 오른쪽 회사가 다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향이신 분들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내향적인 분도 많은 지원을 바라는데 ENTJ라든지 ESFJ, 그다음에 INFP, INTP, INTJ 등은 지원을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16 퍼스널리티스라고 아마 여러분들의 MBTI 검사하실 때 인터넷에 저게 이제 무료로 이제 하는 검사니까 저걸 통해서 이제 MBTI 타입을 가늠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저거를 해서 제출해라.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기 나오는 뭐 ENTJ, ESFJ, INTJ가 정말로 어떤 뭐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일하면 안 될 사람들이냐고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분들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뭐 재밌는 건 ESFJ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착하고 사람들이랑 잘 사귀어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나 판매직 이런 데는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강점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맞다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형성돼 있는 이런 유형인데 지원 불가다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 유형이라는 게 아주 정확하거나 그다음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뽑아야 되는데 저거를 이제 MBTI로 대신하고 또 그 MBTI가 뭔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한다는 게 좀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윤희님이 질문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주시면은 한번 답을 해보겠다 그런 적이 있어서 일단 16가지 유형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생각을 하다가 윤희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ENTJ, INFJ, ENTP, INFP 요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MBTI가 내 성격이나 타인의 성격을 아는데도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의 MBTI를 어떤 식으로 소비하냐면은 이제 궁합을 맞춰오는데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꼭 뭐 어떤 남녀가 간의 어떤 관계 이런 뜻에서가 아니라 뭐 직장에서의 선후배나 동료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관계 혹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이해하는 수단,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선후배 동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질문들 많이 주셨는데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MBTI에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MBTI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자기 자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이제 성격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궁합,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궁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어떤 애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인 것 같고 또 윤희님께서 더 세부 정보를 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얼핏 보니까는 윤희님은 ENTJ라고 하셨는데 ENTJ니까 아까 저 회사 모집으로 되면은 이제 떨어지게 생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회사에 가시겠다 싶으면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MBTI를 적절하게 조정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MBTI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뭐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이런 성격 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뭐 아주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어쨌든 유님은 ENTJ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아마 INFJ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유님이 ENTJ인지 그다음에 아드님이 INFJ인지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사를 잘못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저게 이렇게 설문지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ENTJ고 INFJ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ENTJ라든지 INFJ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그냥 기술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게 물론 이제 참조해서 들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 절대적인 거로 생각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스탠퍼시 얘기했는데 아드님이 수학물리 제일 좋아한다. 이러니까는 이제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의 소질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INFJ랑 맞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수학물리 좋아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T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INFJ의 경우는 F이기는 하지만은 T 성향도 꽤 발달해 있는 유형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경우는 INFJ이기도 하지만 INTJ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논리로 윤희님이 ENTJ인데 좀 이제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EN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직관적인 분들이 혼자서도 잘 있고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서도 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ENTJ이기도 하지만 INTJ적인 성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윤희님 경우에 INTJ적인 모습이 있고 아드님도 INTJ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두 분이 잘 맞게 되죠. 그러면 같은 유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유튜버도 하고 공대를 갔는데 이제 요즘은 골프에 빠져서 타이거
타이거 우즈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좋고 어떻게 내 말을 듣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뭐 골프를 하는 거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하더라도 학교는 졸업하게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뭐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이 아드님이 학교는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요. 대학교 3학년에 골프가 빠졌을 때 과연 이제 타이거 우즈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골프 채널에서 요즘 MBTI가 하도 유행이니까 골프 선수들의 MBTI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한 뭐 이런 뭐 이제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ISTJ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감각적이어서 어떤 몸 컨트롤도 잘하고, 그다음에 T니까 냉정하고 계산 잘하고, J니까는 계획적이다. 이러니까 사실은 골프라는 운동을 생각하면 ISTJ가 꽤 맞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드님이 INFJ라면 사실은 골프는 맞지는 않죠. 근데 저거를 이제 취미로 하게 되면 골프가 굉장히 재밌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INFJ랑 그다음에 ISTJ의 가운데 두 글자들, 그냥 기능은 서로 다른 이제 역으로 성립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취미 활동은 자기한테 부족한 유형 이런 거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 왼손이 다 발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그거를 개발할 여지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못하는 걸 하는 게 오히려 좀 재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취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운동이라는 게 특히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이라든지 악기 다루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 배워두는 게 훨씬 쉬워지고, 타이거 우즈도 실제로 그랬죠. 그 아버지가 굉장히 뭐 골프 잘 치는, 거기도 뭐 프로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애가 어렸을 때 아주 그 하시안 트레이닝을 시킨 거고, 음악가였던 모차르트 아버지가 또 굉장히 잘 알려진 음악가였는데 애를 신동 소리를 들었지만 또 어려서부터 하드 트레이닝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저기 어떤 비유나 타이거 우즈가 멋있으니까 타이거 우즈처럼 되겠다 그러면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타이거 우즈가 된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젊은 친구한테 너가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젊은 친구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없기도 하죠. 근데 하지만 두 분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의미에서 케미가 잘 맞기 때문에 좀 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좋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아드님은 사실은 보게 되면 사실은 공대에 가신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듀얼 잡을 가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골프도 열심히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인생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레파토리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윤희님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남편분께서 골프로 5 언더 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지하게 잘 치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드님도 꽤 잘 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닮아서 INFJ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이 된다 뭐 이런 거고, 사실은 운동 기능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뭐 부모가 훌륭한 운동선수였는데 애들이 또 운동을 잘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재미로 이런저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결국은 이런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뭐 아드님을 이해하고 또 아들은 부모를 이해하고 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되고 자기 재능을 잘 어떤 포텐셜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MBTI가 유전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유전되는 건 맞는데요. MBTI도 성격을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MBTI 보면 아침 MBTI랑 저녁 MBTI가 다르고 오늘 MBTI랑 내일 MBTI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MBTI 연구소나 이런 데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검사한 MBTI를 좀 고급 검사에서는 실제로 면담자가 다시 면담을 하면서 그 MBTI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유전되는 건 맞지만 MBTI로 측정된 성격은 그다지 유전되는 건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희님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NFJ 특성이 INFJ가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이 캐릭터에서 기술한 게 맞다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모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감정적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랑 교류하고 사회성이라는 게 대개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N이 붙어버리면 N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상적이고 어떤 공상의 영역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NF적인 성향 요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SF랑 달리요. NF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류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뭐 잘 지내기도 하지만은 소설 속의 어떤 인물을 뭐 매우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나랑 동일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뭐 보여지는 외국의 사람들과 어떤 감정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세계관이 넓어지는데 조금 모호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향적이니까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 INFJ 형들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성향이 다른 사람한테 쉽게 이해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가명 같은 걸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무난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런 모습을 보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FJ라는 게 J가 굉장히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F라는 게 진선미로 얘기할 때는 선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서 시작돼서 선악이 발전한다고 보통 보는데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맺고 끊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선악에 대해서 강렬하게 집착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우 비개인적이다 이런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퍼스널한 관계를 보인다기보다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인류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INFJ랑 비교하는 게 ISFJ인데요. 이거는 N과 S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 가지가 똑같잖아요. 근데 요 ISFJ는 이제 어머니의 어떤 원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 그다음에 자기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의 원형 또는 뭐 현모함
양초의 원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을 특히 더 잘 챙기고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랑 먼 사람들은 완전히 남으로 취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반면에 INFJ의 경우는 가까운 사람 안에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도 어떤 나 자신의 악을 보고 그다음에 나랑 가까운 사람에서도 악을 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클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윤희님 경우에 아드님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당장 이렇게 뭐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인터넷에는 꽤 많이 돌아다니는 뭐 짤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ENTJ가 있고 여기가 이제 INFP가 있는데 INFP가 커지면은 나이가 들면 이제 INFJ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ENTJ는 전형적으로 아까 이제 뭐 윤희님이 ENTJ라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쟁 시의 어떤 지휘관 이런 거를 이제 ENTJ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그다음에 NT라는 게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창조하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뜻한 바를 끝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NTJ가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NT를 뭐 데이비드 컷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화에 비유해서 얘기할 때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성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갖고 인간한테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없던 거를 창조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뭐 타임 어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ENTJ가 INFP는 또 NF는 뭐 아폴론적인 성격이다 이래갖고 N이라는 게 이제 현실적이보다는 이상적이고 공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F라는 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감하는 부분 이런 거니까는 NF는 예를 들어서 신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신과 조화를 이루려고 그러지 신한테 뭐 불을 훔쳐오고 도둑질하고 뭐 이러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을 존중하고 뭐 어떤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꿈꾸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유행이 전형적으로 INFP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지의 제왕이라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톨킨이 뭐 INFP다, INFJ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조앤 롤링으로 해리포터 쓴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에딘버러 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 우유 먹일 돈이 없어갖고 옆에 유모차 끌고 와서 해리포터를 썼던 카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앤 롤링이 사실은 해리포터를 쓰게 된 계기가 이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읽고 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티브가 반지의 제왕에서 온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뭐 실제로 보면은 이 겉표지가 다를 정도로 반지의 제왕을 열심히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뭐냐면 이 INFP나 INFJ가 굉장히 꿈꾸는 사람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현실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런 거 같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를 통해서 전 세계 뭐 수도 없는 어린이들한테 꿈과 뭐 용기와 희망과 뭐 이런 것들을 키워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너무 해리포터 키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해리포터를 영어로 읽어서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근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실과 허로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은 요 ENTJ는 어떤 실에 관련된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허에 관련된 모습인데 이게 기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ENTJ는 이 꿈꾸는 사람들의 꿈을 깨부순 것 같기는 하지만 또 반면으로 생각하면 이 꿈꾸는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마치 이제 뭐 말하자면 데미안을 연상시키게 하는데 그렇죠. 자기가 깨고 밖에서 깨줬을 때 이 꿈을 깨고 어떤 현실에 나왔을 때 그게 실제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유형들이 한 개인 안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뭐 얘기가 뭐 역시 예상한 대로 길어지고 있어서 16가지 타입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1시간 안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까지 하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있는 질문들은 제가 다 캡처해 갖고 다음 시간에 짧게라도 한번 대답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그겁니다. INFP 같은 경우는 꿈을 꾼다면 J로 가면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어려서는 사실은 P적인 성향이 있다. 그게 J가 된다면 어른이 된다면 그 꿈을 잘 간직하고 있다. 실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ENTJ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INFJ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ENTJ랑 글자 하나만 다른 ENTP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ENTJ의 가장 티피컬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본 사람인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그 일본 전국시대에 사실상 일본의 통일의 어떤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뭐 일대기를 보면은 상당히 ENTJ적인 측면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모습은 또 ENTP 같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동사인데 물론 이 사람은 꼭 공익에 의거해서 통일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야심이 일본을 통일하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야심이 있죠. 근데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이 일본의 통일이라는 공익에 맞아 떨어지도록 자기도 맞춰가고 세상도 맞춰가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 야심이 어떤 일본한테는 유리한 쪽으로 작용했으니까 그게 뭐 이기주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겠죠. 근데 어쨌든 ENTJ들은 대표적인 특징들이 자기가 뭔가 이루어야겠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고 이 야심을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ENTP 경우는 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벤져스 나오는 토니 스파크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발명품들이 세상을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찐득하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이 바꿔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ENTP 경우는 그러니까 NTP의 경우는 호기심이 많은 거고 NTJ 경우는 꽂힌 거 하나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ENTP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 오늘은 이제 캐릭터로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 어벤져스 나오는 토니 스파크가 ENTP의 뭐 아주 뭐 전형적인 모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 경우도 어렸을 때 모습은 좀 ENTP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 오하리의 바보였다든지 오하리의 광대였다. 그 사람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일본 그 전국 시대 때 뭐 이상한 문화기는 하지만 그 오다 노부나가를 오다 노부나가를 가르치도록 이제 명령을 받은 가신이 오다 노부나가를 정신 차리라고 이제 오다 노부나가한테 권고하는 글을 쓰고 할복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할복자살한 거는 사실이고요. 소설에서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 보고 정신 차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또 실제 역사에서는 뭐 사실을 전후 관계로 살펴보면 뭐 꼭 그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소설적인 설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기가 피성향을 벗어 던지고 제2로 나가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ENTJ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다른 주제로 얘기할 때요.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먼은 아까 그 스탠퍼시 할 때 그때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언론에 인터뷰한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한국 이상으로 세계화의 혜택을 본 나라를 생각할 수 없다. 좋든 나쁘든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혜택을 봐서 이렇게까지 발전한 게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무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세계화 혜택을 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삼각무역을 하고 시멘트 똘덩이를 위장 수출을 했다 그래서 언론에 십중포화를 맞고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억울한 거는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78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로부터 한 3년쯤 후에 옛날 한옛날이라는 자기 자서전을 해학 쪽으로 출판한 게 있는데 제가 저게 이제 학력고사 끝나고 뭐 할까 그러다가 저희 작은 외삼촌이 기똥찬 책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읽어봐라 그래갖고 그때 시험 끝나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거의 이제 공부만 하다가 저런 책을 읽었던 셈이 되니까요. 아이고 뭐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이래서 굉장히 뇌리에 남았던 이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진실은 항상 이기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놈의 세상 살 필요도 없고 이런 글구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T라는 게 이제 맞고 틀리느냐 그리고 그걸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진선미할 때 진실 그다음에 허위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테 집착하는 거 이거는 흔히도 이제 TJ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선하게 집착하는 게 INFJ 얘기할 때 FJ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실에 집착하는 거는 TJ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몰입을 해서 뭔가 내가 재벌이 한번 내보겠다.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였죠. 근데 뭐 저분이 꼭 뭐 재벌 뭐 말하자면 재벌 놀이로 지탄을 받았는데 재벌을 안 해도 뭐 학벌도 좋고 그다음에 뭐 성격도 좋고 그래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재벌이 되겠다 그러다가 뭐 결국은 망했죠. 근데 제가 저분을 높게 평가하는 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꼭 뭐 높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저분이 저렇게 이제 사업을 그만둔 다음에는 사업에는 일절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고 저 옛날 한옛날에 적어놨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죠. 진실은 항상 이기는 건데 자신의 진실이 세상에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그놈의 세상 살 필요가 없다는 게 더 이상 자기가 뭐 뜻을 이뤘던 사업은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외국에 와서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연구 이런 걸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언론과는 담을 쌓고 지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뭐 ENTJ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54분이라고 그래서 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그냥 속도상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말씀드리자면 ENTJ 뭐 말씀드린 김에 그 제가 뭐 지지난 시간에도 뭐 돌풍에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주인공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드라마니까 워낙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ENTJ가 어떤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극단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려볼 수 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이창호 씨 얘기할 때 진실은 항상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대비되는 뭐 그 방송의 멘트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동호인가 그럴 겁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근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옆에 친구는 항상 전공법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고 전공법이다. 그래서 항상 진실에 입각해서 전공법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옛날에는 전공법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거는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주어지는 달콤한 말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을 이기는 거는 진실이 아니라 더 큰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쓰는 이런 어떤 드라마적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다다음 시간쯤 되겠는데 어떤 진실이냐 선악이냐 이런 게 뭐 얘기가 조금 뭐 심각한 쪽으로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격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인간의 진실에 관련된 부분,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T나 F라는 게 T는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F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궁금하고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다. 뭐 그 말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근데 복잡한 게 그냥 복잡하니까 집어치워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잡한데 그 복잡한 부분을 살살 음미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뭔가 어떤 인간성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 그 다음에 너와 나의 다름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시작은 가볍게 했다가 끝에 가서는 조금 다소 뭐 진지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들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남은 16가지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뭐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셔서 주신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대로 잘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제가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